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 유형은 딱 네 군데가 있습니다. 1번. 네, 김재경 소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재개발, 재건축.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투자에 대한 이 문의나 이런 것들이 좀 주는 시즌인 것 같아요. 시즌인 것 같은데 재개발의 피는 어떻게 됐나? 피도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?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. 어떻습니까? 네. 안 그래도 요즘 부동산 시장이 혼탁하긴 하죠. 실제로 뭐 관망 떨어진 데도 있고, 뭐 관망하는 데도 있고, 그 와중에 올라가는 데도 있고, 그런 와중에 지금 뭐 미국 이번에 뭐 빅스텝이 어쩌고 저쩌고 75bp 막 올라간다 하면서 막 이제 우리나라도 막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고, 뭐 시장에서 막 그냥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 유형은 딱 네 군데가 있습니다. 1번 상급지, 서초, 강남, 용산. 여기는 뭐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데 거래했다 하면 막 신고가 갱신하고 몇 천에서 억이 바뀌고 막 이러고 있어요. 제일 많이 올라간 곳이 맞아요. 더 올라가. 미쳤어. 뭐 이런 느낌이고요. 아까 놀부님도 일부에서 얘기했잖아요. 우리 전세 시장 안 좋다라고 하면 반성하셔라. 지금 그런 시장이고요. 상급지 천장이 또 뚫리고 있다. 두 번째, 재건축. 어떻게 따지면 서초 강남 쪽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재건축 호재가 같이 엮인 것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. 이 재건축이 명확하게 있는 데들은 또 움직이고 있다. 대표적으로 지금 아까 상급지 뛰고 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. 그러면 서초 강남 움직이고 있는데 당장 송파구라든지 마포구 성동구만 해도 잘 안 움직이고 있고요. 더 외곽이면 급매물들 있고요. 경기권들은 실제 2, 3억 빠져있는 애들도 있고. 근데 그 와중에서도 지금 1기신 도시들은 가격이 올랐어요. 그러니까 이거 재건축 이슈. 재건축 호재가 명확하게 있는 데들은 같은 경기권. 왜냐면 서울은 여긴 좀 다르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경기권 내에서도 1기신 도시는 몇 천씩이라도 다 올랐다. 일산 중동도 일산 중동 제가 2억으로 주목하세요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일산은 2억 갭으로 조금 어려워졌어요. 이제 못해. 한 3억 갭 선까지 일산 가졌고 중동도 이제 2억 갭이 아직은 가능하긴 한데 일단 중동보다 일산이 좀 더 빨리 뛰면서 일산 거의 3억 갭으로 가지고 있다.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일산 2억 갭이었던 게 2억 갭이 뭐예요? 더 저희 1억 갭으로도 가능했는데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고 재건축. 세 번째는 재개발. 결국 현 정권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준다니까 재개발도 우리 이제 또 움직이겠네. 지금 억 단위가 바뀌고 있는 데가 또 성수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도 되고 하니까 도시기본계획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룰도 깨고 이제 50층 가나요 하면서 막 거래 막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. 구청 가면 신고서 막 쌓여 있어요. 토지거래 허가 신고서가 막 쌓여 있고 그러니까 막 재개발도 또 뛰는 데는 뛰고 있고 맨 마지막 빌라도 뛰고 있어요. 이게 진짜 미친 건데 그러니까 빌라도 지금 막 재개발에 대한 느낌들이 막 지금 아파트 시장은 달라. 지금 되는 게 뭐 초기 재개발이라고 해서 이제 재개발 법적 요건을 갖춘 지역을 찾아서 미리 씨앗을 심는 행위들을 하고 계신데 예전에도 그랬었거든요. 예전에도 저도 그런 식으로 여러 개 그냥 사놓고 되겠지 생각하면 근데 심지어 그 중에서 많이 돼. 그렇게 되니까는 하는 건데 이게 딴 건 없어요. 이게 돈이 되는 데는 지금도 부동산은 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관망하면서 그냥 가만히 멍 때리기보다는 앞으로 오를 바람의 방향은 어딘가 체크하시고 좀 다녀보시면 분위기가 좀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. 그렇죠.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거는 사실 많이 여러 매체에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. 뭐 재개발, 재건축, 뭐 상급지, 뭐 똘똘한 한 채, 뭐 이런 얘기들은 계속 하는데 이 빌라 시장 움직이는 게 장난 아니라서 약간 이 둘 중 하나죠. 뭐 사실 진짜 뭐 가장 쉽게 해석하는 거는 빌라가 너무 눌려 있었다. 다주택자 규제, 똘똘한 한 채 때문에 빌라가 저평가돼 있었던 게 이제 반사이익을 받는다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쪽으로 전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신규 재개발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시대인 거는 맞거든요. 예전에 노후도도 정말 중요해요.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썰브라도 나왔었을 때 뭐 재개발 투자하고 싶다. 내가 특히 초보자다. 무조건 좋았을리인가 이후로 가세요. 라는 얘기들을 했었었는데 이제 이 얘기도 또 강조하기 어려워진 게 초기 지역들이 많이 다 뛰어. 많이 올랐거든. 돈 1억 2억 박아서 뭐 한 6개월 만에 2억을 버니까. 그렇게 가버리니까 이제 또 하지 말라라고 말하기에도 이게 대세가 된 건 또 맞으니까 리스크가 많다는 거는 인지는 하셔야겠지만
지금 빌라 쪽이 이렇게 장이 되고 있다. 근데 또 주의도 하셔야 되는 게 노후도 요건 항상 존재하고 근데 이것도 모아주택 나오니까 또 노후도 요건 맞아. 모아주택은 노후도가 50%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57%면 되도록 돼 있는 게 또 모아주택이니까 노후도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말도 못 하겠고 얘네들 다 올라가니까 뭐 노후도 완전히 이제 모아주택도 안 되는 애들도 쟤네 다 올라가네? 우리도 하면서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. 진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사실 유명하잖아요. 제일 끝물이 비라고 올라요. 그럼 이걸 해석하기에 이 집 끝물인가? 네, 약간 끝물이라고 해석하고 싶진 않고 네, 이제 재개발 호재들이 막 불면서 이런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반대로 말하면 장이 꺾이면 혹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 또 먼저 빠지는 지역이기도 하니까 내가 지금 타이밍인 거는 맞아요. 대세인 건 맞는데 바람 잘 타고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것도 잘 보셔야 되고 될 만한 데를 또 가야죠. 그냥 바람 분다고 뭐 되도 않는 데들 다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재개발 될 만한 데들 아니면 뭐 모아주택 구체 얘기 되는 데들 이런 데들 가고 그런 곳들조차도 장이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제일 빠르게 꺾이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. 네, 투자 자본이 빠지니까. 그러니까 투자 시장 항상 우리 이전에 서브프라임 때도 그렇지만 제일 많이 빠진 게 재건축이에요. 그 다음 재개발이고. 그러니까 많은 투자 자본들이 빠지게 되면서 현재 가치, 그러니까 임대에 맞춰진 전세 가격과 맞닿게 되는 거거든요, 결국 그 가격이. 예,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가장 봐야 되는 거는 투자할 때 전세가율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지역인가를 보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건도 그 손을 많이 타면 사람들이 관심 있고 하면은 전세가율이 낮거든요. 근데 딱 보다 보면 법정 요건 맞는데 전세가율 높아. 몸집 대비 투자금이 비율이 뭐 40% 이내야. 그러면 할 만한 거예요. 그럼 할 만한 거고 투자해 놓으면 뭐 나중에 빠지더라도 뭐 일정 뭐 빠질 수 있겠지만 거의 안 빠져요.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은 80% 정도 되는 전세가율 되는 것들은. 그러니까 나름의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입지에 대한 그거를 부각해 갖고 교집합 자리를 찾으면 그냥 심어 놓는 거예요.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건 16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거 있거든요. 되네 만에 16년이야. 되네 만에. 아직 그 조합설립도 안 났고, 되네 만에요. 계속. 어쨌든 그런 거니까. 그때 당시에 살 때는 뭐 3천만 원 주고 샀어요. 근데 지금은 뭐 한 7억, 8억 하니까. 예?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시점은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남들이랑 똑같이 행동하면 되는 게 아니라, 나도 저기 살고 싶어. 뭐 이러면서 가는 것보다 지금 타이밍은 확실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다. 이게 우크라이나나 이런 유통이 막히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갔고 여기에 맞춰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결국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집값이 다 버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고평가됐던 그 가치가 또 리밸런싱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한 내가 데미지를 덜 입으면서 잘 심어놓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딘가. 이렇게 약간 모내기를 하는 농부의 심정으로다가 그쵸. 부동산 시장을 좀 보는 것이 욕심 좀 내려놓고. 그리고 모내기를 터가 좋은 데다가. 그쵸.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. 지금 다 올라가는 장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지금 상품성이 명확한 애들만 움직여요. 하다못해 빌라도 얘기했죠. 지금 장이에요. 그래서 빌라 투자하지 말라고 좀 말을 못해요. 왜냐면 이게 다 올라가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또 재개발 전문가기도 한데 실제 재개발 장이 온 것도 맞거든요. 그러니까 빌라 투자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항상 잘 공부하고 하셔야 된다. 잘 골라야 된다.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. 잘 맞아. 보시길 바랍니다. 지금 딱 그 시점에 또 제가 볼 때 이번 정권 5년간에 수많은 재건축과 재개발 스타들 지역들이 지정이 될 거예요, 아마. 그러면 이때 이제 황금기가 되지. 어떻게 보면은 주택시장 꺾여도 또 움직이는 데는 움직이니까요. 그래서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, 일단은 최근에 이제 재개발 시장,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고, 지금 좀 프리미엄이 좀 살짝 빠져서 지금 조금 괜찮다 느껴지는데. 괜찮다 느껴지는데, 또 광명이에요? 그렇죠.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딴 데로 할게요. 지금 광명이랑 장이 15 이런 데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현 시점에서 조금 색다른 데로 얘기하면 부가연을 주목해라. 지금 부가연 뉴타운이 되게 괜찮아졌어요. 부가연 P10억 아니에요, 지금? 그래도. 왜냐하면 노량진이 뛰었어요. 예전에는 부가연의 노량진을 두고 봤을 때 같이 갔는데, 같이 갔다. 그렇죠. 투자 금액이 비슷하면 전 노량진이 더 상급지라고 봤거든요. 노량진이 저평가, 노량진 가세요 라고 했는데 노량진 투자 금액이
아무리 못해요. 구역이 좀 떨어지는데도 12억부터 출발해서 그냥 15억, 16억 필요한 구역들도 있어요. 그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하는데 근데 아직 부가연은 3구역 같은 경우는 잘하면 9억대로 아직 갈 수 있고 2구역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한 11억대인데 잘 찾으면 10억대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지금 오히려 이제 부가연이 저평가다. 노량진 쫙 올라가는데 부가연. 그러니까 이제 부가연 올라갈 타이밍이다. 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평상시 맨날 얘기하면 또 광명이 얘기할까봐. 아니, 광명은 또 이렇게 지금 또 그랬을 것 같아서 좀 피 흔들리고 그럴 것 같아서. 실제로 광명 지금도 타이밍이긴 한데 그래서 저 그 얘기도 누가 채팅창에 하더라고요. 김재경 소장님 광명이 집이냐고. 아니, 거기가 사실 그 일반적인 분들이 도전해 볼 만한 네. 금액대니까. 네, 그렇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광명 지금 한 6장 들어가나요? 광명이요? 네. 광명이 잘하면 5억 중반부터 들어가 딱 있어요. 6장 보면 되겠네요. 네. 네. 5억 중반이면 좀 빠졌네. 네, 빠졌어요. 그래서 광명도 괜찮은데 또 광명이에요 할까봐. 그래도 나는 광명 좋던데. 네, 광명이 좋아요. 좋지. 예. 거기 나중에 되면 그만큼 되는 거의 그런 데가 없어요. 뉴타운 중에서 그만큼 완벽하게 또 진행되는 데도 없고 다 이빨 빠지듯이 몇 개만 하고 오래 걸리고 막 이래 버리니까. 네, 그래서 제가 광명 좋아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또 도움이 되는 김재경 소장님의 재개발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여기서 또 썰브라더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 주에는 이승우 소장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썰브라더의 놀라운 부동산 놀부 재개발이신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